아니 얘 시작합시다. 아 진짜 싫어. 자, 파동과 소리 중에서 오늘은 파동까지 배우면 시간이 갈 거야. 왜냐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32쪽 펴봐요. 32쪽 내용이 얼마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 집중하지 않으면 망해. 나중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딱 이해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해해야 정확하게 머리에 박힐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처음 배운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들입니다. 주기, 진동수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런 것들을 파동에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라 주기 그럼? 주기와 진동수. 이거 아니지? 진동을 했어. 진자 운동할 때였죠. 네, 진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건데, 파동이 뭐냐면, 선생님이 소리 질렀을 때, 선생님의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 귓구멍으로, 순하게, 삭제, 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시뮬레이션 선생님이 소리를 딱 내면은 성대를 전동시킵니다. 성대를 전동시켜가지고 성대가 떨리면서 뭘 만드냐? 진동을 만들어요. 진동. 그 만든 진동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보이나요? 나왔어요. 진동이 나와서 어디를 통과합니다? 공기를 통과합니다. 공기를 통과해서 귀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가면 어디를 진동시키느냐? 고막을 진동시켜요. 고막을 진동시키면 고막에 연결되어 있는 달팽이 관의 액체를 진동시켜서 뇌로 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뇌가 없으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고막이 터진다는 거예요. 고막이 터지면 고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막은 어떤 근육 구조이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딱 들면 고막이 찢어져요. 너무 큰 진동 때문에. 그래서 영화 소리는 엄청나게 센 소리를 빵 들려주면 고막이 찢어지면서 피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고막이 찢어지면 더 이상 고막이 진동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생이 돼요. 고막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빠한테 따구이를 맞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따구이 경우에 가끔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지만 딱 맞았을 때 충격 때문에 비싸대. 이렇게 잘못 맞으면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들리는 거. 저는 되게 재밌겠다. 재미없거든요. 빨리 갈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고 있는 이 진동이 뭐냐?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을 내고 있는 거야. 소리가 바로 파동의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을 맞은 빛이 여러분들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빛이 들어가고 있죠? 그 빛도 뭐냐? 파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빛과 파동이죠. 빛은 곧 파동이고 소리도 곧 파동입니다. 파동의 형태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동의 정체를 지금 또 밝혀볼 건데 파동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지? 파동이 도대체 뭐냐? 파동이란 예를 들어서 여기 써있는 소리 또는 빛이 파동인데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한 곳에서 생긴 물질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예를 들었을 때 한 곳에서 일으킨 진동 어디입니까 지금은? 목 속에 있는 성대가 진동이 되면서 목소리를 발생시킨 거죠. 그치? 한 곳에서 생긴 물질의 진동이 어디를 타고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공기를 타고 전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성대를 진동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퍼져나가는 여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부릅니다. 첫 번째, 목소리를 발생시킨 여기를 뭐라고 하면 파동의 근원지, 그래서 파원이라고 해요. 파원? 자, 파원이라고 슈퍼 파원풀. 뭐 하는 거야, 지금? 파원이라고요. 성대를 바로 파원이라고요. 이 성대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퍼져나가는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 공기와 같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 이에요. 매질. 이 매질의 매자가 무슨 매자냐면 중매하다 할 때 매자입니다. 즉 연결시켜준다 뜻이에요. 연결시켜준다.
즉 매개체가 되는 물질, 매개가 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고요. 채웠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냅니다. 물 똑바로 들어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면 안 됩니다. 안 들려요. 더 잘 들립니다. 오, 훨씬 더. 물속에서 말하네요. 해봐요. 대신에 문제는 물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치? 근데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기중보다 훨씬 더 물속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소리가. 그 이유가 뭔지 좀 이따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돌고래에서. 돌고래는 저 밑에 높은 곳에서 3,000km가 넘는 그 멀리 있는 자기 친구한테 초음파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합니다. 3,000km. 신기한데? 엄청나게 먼 그냥 거리를 돌고래요. 그러면요. 땅 육지에 살면요 어때요? 육지에서는 안 되겠죠. 멀리 못 가겠죠. 근데 초음파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가긴 멀리 갈 텐데 뭐 물속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 소리가 지상에서 들려요? 들리지? 우와. 초음파는 안 됩니다. 미안해요. 초음파는 안 아 됩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음파를 벗어난 게 초음파잖아. 음파라는 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를 음파라고 부르다면 초음파는 들을 수 없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왜 달라요, 다 각자?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소리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성대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성대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성대도. 상대 구조, 목구멍이 조그마냐 크냐도 우와. 작용할 수 있고 있냐? 비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비음이 뭐예요? 콧소리 그다음에 우리가 내는 소리가 턱을 또 진동시킨다고 해요. 턱의 구조나 모양 이런 것들 다 내 목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턱을 깎으면요. 소리가 목소리 나오게. 아 신기하다. 뭐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상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턱을 깎았어. 아주 아름다웠는데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뭐죠? 재밌겠네요. 자, 이제 파동을 배울 때 우리 용어들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용어들. 첫 번째 살펴볼 용어가 파원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매질이라는 용어, 파원과 매질이라는 용어 살펴봤고요. 또 하나, 자, 이 파동이 전달되어 나갈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써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맞춰보세요.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바다. 호수입니다. 호수요. 내 마음을 읽고 있어요. 호수입니다. 호수에다가 내가 팔을 휙 던져서 뭘 던졌을까요? 돌. 정답! 돌! 수업을 이해가 하는 것 같아.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돌이 여기 퐁당 떨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물결이죠. 물결. 이렇게. 물결. 동심어 모양의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와요. 마녀? 그죠? 아니요. 물결이었죠. 물결. 지금 맞추는 게 아니야. 물결이 했잖아. 자, 이렇게 퍼져 나옵니다. 자, 물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동그란 모양의 이런 팔을 뭐라고 하냐? 구면팔. 구자가 무슨 구자가요? 공구자. 공의 모양, 둥근 모양의 면을 가진 파동을 일으킵니다. 구면파. 여러분 무슨 문자예요? 맨면 얼굴면. 구면파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 끝에서 가갖고 내가 이만한 길다란 작대기를 가지고 탕탕탕 물을 칩니다. 그러면 구면파가 생길까? 아닙니다. 구면파 생기지 않고요. 탕탕탕 때리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파동이 앞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겁니다. 이해됩니까? 탕탕탕 때리는 거죠? 이런 파는 뭐라고 하냐? 평면파라고 해요. 평면파. 평평하다 뜻이죠? 평평하게 퍼져나가는 파. 그래서 물결파의 종류는 물결이 일면서 일어나는 파를 전부 다 물결파라고 해요. 물결파. 물에서 생길 수 있는 파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구면파, 두 번째가 평면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용어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구면파나 평면파를 그릴 때 위로 볼록 이렇게 하얗게 그리는 것들은 도대체 뭐냐면요. 파동이 발생할 때 이렇게 발생하죠. 그치? 물결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위로 튀어나온 부분일까 쑥 들어간 부분일까? 위로 튀어나온 부분을 더 잘 밝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띵띵띵띵 그려놓은 거
하얗게 그려놓은 것들은 전부 다 위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파동의 형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튀어나온 물결파가 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거는 구면파든 평면파든 다 동일하죠? 이렇게 물결파가 발생합니다. 여기가 돌이 떨어진 곳이겠죠? 파1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바로 파1이 돼요. 파1. 돌이 떨어진 곳 파1이겠죠? 파동이 발생된 지역 파1이 되고요. 파1으로부터 물결파가 쫙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퍼져나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오른쪽 방향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동 방향입니다. 또는 진행 방향이라고 해요. 진행 방향. 책에는 진행 방향이라고 했어요. 진행 방향. 자, 진행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고 이 물결파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고 있죠. 자, 진행 방향까지 기억하고요. 자, 중요한 건 위쪽. 이 위쪽이 우리 눈에 관찰되는 곳이에요. 아래쪽은 잘 관찰되지 않고 밑으로 쑥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어둡게 보입니다. 위로 올라온 곳이 밝게 보여요. 자, 밝게 보이는 곳, 어둡게 보이는 곳, 밝게 보이는 곳, 어둡게 보이는 곳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럼 밝게 보이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 체리마루 들어봤어요. 네. 그 CF 분도 있습니다. CF. 호두랑 체리가 어디를 건너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를 뭐라고 하냐? 마루라고 해요. 산마루 들어봤냐? 마루 꼭대기. 높이 올라가는 이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라고 해요. 높은 꼭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깊숙이 파인 곳은 무슨 짝이? 골짝이죠. 골입니다.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온 부분은 마루라고 부르고요. 내려온 부분은 골이라고 합니다. 골. 마루와 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파동 때문에 마루와 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요 거리가 뭐냐면 아까 우리 잠깐 배웠던 파장이에요. 파동의 거리. 장입니다. 거리 장자. 그래서 파동의 거리.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지금 이만큼이 생겼겠죠? 파장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용어 되게 많이 나왔죠? 이제 파1이라는 용어, 매질이라는 용어, 구면파, 평면파, 물결파, 그지? 그 다음에 마루와 골, 파장. 매질이 뭐지? 매개가 되는 물질. 파동이 퍼져나가려면 매개 물질이 필요하죠? 그럼 봐봐. 이 물결파의 매질은 뭘까요? 돌을 타고 갑니까, 지금? 물결파의 매질은 물입니다. 물결파의 매질은 돌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입니다. 물. 그리고 이 소리라는 녀석이 소리의 매질은 뭐예요? 공기였죠. 근데 공기만이 아니라 소리는 물 속에서도 퍼질 수 있고요. 또 이거 해봤나요? 뭐지? 종이컵을 이용해서 길쭉하게 실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거 있죠. 전화 만든 거. 안녕. 이렇게 해서 들어봐. 방방방 그래요. 조그맣게 강다고 했는데 이 실을 타고 가서 너한테 들리는 거죠. 그럼 이 소리는 뭘 타고 가? 실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입니까? 어떤 상태의 물질이에요? 고체. 그렇죠. 고체 상태죠. 훨씬 더 빠릅니다. 왜 저도? 고체가 액체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액체가 기체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얼음이면요? 얼음은 고체라고 봐야죠. 상태가 고체잖아요. 그럼 얼음이 더 물보다 빨라요. 그렇지. 얼음 우와. 속에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와. 자, 그럼 이유가 뭔지 잠깐 얘기할게요. 봐봐. 있습니다. 더 빨리. 맞아요. 내가 지금 소리가 되어볼게요. 소리. 디스가 아니죠. 소리입니다. 소리가 지금 절로 가야 돼요. 가려면 뭔가 중간에서 나를 이동시켜줄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공기를 통과해야 돼. 공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공기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사이 거리가 어때요? 멀죠. 멀기 때문에 타고 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힘들게 가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죠. 기체보다는 기체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체는 어때요? 완전 훨씬 더 가깝죠. 우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파동은 고체일 때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든가. 나가! 안 들으려면. 장난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용어들은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을 이해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파동을 이해할 때 이걸 잘 사야 돼요. 파동이란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무슨 말이냐? 봐봐요. 선생님이 목소리를 딱 전달시켰을 때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던 이 공기는 목소리를 전달만 시켜주지 지가 같이 귀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해됩니까? 매질은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내가 공기라면 소리가 오면 이리로 지나가, 이리로 지나가, 전달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에너지예요. 소리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때문에 귀가 파열될 수도 있는 거죠. 에너지 파. 자, 진짜. 아니 에너지 파. 왜? 에너지 파 여러분 몰라? 맞아,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지 뭐가 이동하는 게 아니다. 매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질은 그 자리에서 이동만 시켜주는 거예요. 봐봐.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가 지금 물이죠. 그죠? 물입니다. 여기 있는 물을 A물이라고 해요. 나 A물이야. A물입니다. A물이 이렇게 떠있어요. 근데 여기서 푹 뭐가 떨어져. 뭐가 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에너지를 전달시켜주고 갔네? 자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떤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아빠랑 낚시터에 갔어요. 낚시터에. 아빠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소리 많으시네. 낚시대. 물속에 지금. 물속에. 낚싯대를 이렇게 물속에 들이고 있어요.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랑 살인배구를 하다가, 엄마랑 살인배구를 하다가, 살인배구. 엄마 이렇게 앉혀놓고, 살인배구인가요? 살인배구 알았냐? 아빠가 혼자 낚시하시잖아. 놀랐잖아. 아무튼, 둘이 놀다가 배구공을 물속에 풍덩 떨어뜨렸어요. 풍덩. 배구공을 물속에 풍덩 떨어뜨렸습니다. 영국어 같은데. 야구 아빠 얼굴만 하잖아. 그냥 이걸 떨어뜨렸을 때 이 배구공을 다시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돌을 팡팡팡 떨어뜨려서 파동을 만들면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올까 안 올까? 안 줘요.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같이 안 가요. 봐봐요. 더 멀리 가나? 그렇지 않고요. 자, 배구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떠 있는 거냐?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 녀석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 파동을 발생시켜. 파동을 발생시키면은 지금 뭐만 이동합니까? 에너지만 이동하죠. 요 배구공은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이 이동해 와야지만 같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질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배구공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매질은 뭐하고 앉아있냐?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 운동을 합니다. 위아래로 진동 운동을 하면서 뭐만 이동시켜준다? 에너지만 이동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파동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파동이란 에너지가, 타원으로부터 발생한 그 에너지가 매질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매질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동이란 매질이 있어야 하고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매질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매질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를 기억해서 아무리 파동을 발생시키더라도 얘는 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매질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예를 기억하면 좋은데 뭐가 있냐? 파도 타기 운동입니다. 이게 하나 왜 이렇게 자꾸 이 얘기 자꾸 하냐면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 타기 운동. 사람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뛰어요. 그지? 그 사람이 깃발 들고 뛸 때마다 사람들은 일어났다 앉으면 돼요. 그죠? 앉으면 됩니다. 앉으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멀리서 봤을 때 사람들이 파도 타기 응원을 쫙 했을 때 뭔가가 쫙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지? 뭔가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파도 타기입니다. 다 뛰어!
뛰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매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 파동만, 에너지만 이동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파도 타기 용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운동만 하고 있다?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안 뛰는 그죠? 그 자리에서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만 해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저쪽에서 또 올라갔다 내려가죠. 중요합니다. 내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저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질은 저도 되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싶어지는 거 너무 재밌다. 알았어, 정도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의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파동. 현재 파동의 모습은 이게 기준점이라면 파동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봅시다.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파동은 현재 이 파동은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파동 입장. 봐봐. 에너지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제 움직이잖아. 다시 말해서 이 마루 부분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골 부분은 이쪽으로 또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마루가 또 이리로 옮겨가겠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죠. 자, 마루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본거 같은데. DNA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 노란색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파동은 현재 이랬다 하더라도 조금 후에는 파동이 이동해 가겠죠. 이동해 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가 계산 문제 풀 때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을 잘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봐봐. 근데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지금 현재는 이 선생님이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 그린 건 바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에너지가 아니라 뭐에 생각돼봐야 되냐? 매질은 이동해요, 안 해요? 매실? 매질은 이동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던 매질이 지금 현재는 이 매질은 마루까지 올라왔죠. 네. 근데 잠깐 후에 얘가 여기로 이동할 동안 나는 내려가겠죠? 다시 올라올 겁니다.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니까 위아래로 운동만 하니까 그럼 얘가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다시 올라오면 에너지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그 다음 마루까지 가 있습니다. 잘 들어요. 매질이 지금 나한테 지금 에너지가 와 있어. 오케이, 왔어. 절로 가. 쭉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보낸 거야. 보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쫙 보냈어. 내려갔다가 반동에 의해서 다시 쫙 올라오면은 에너지는 어디까지 가 있다? 그 다음 마루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의 입장에서는 한 번 진동하면 에너지가 마루 옆에 이웃한 마루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이동하는 속도예요. 이해됩니까? 매질이 한 번 왕복 운동하면 1회입니다. 1회 왕복 운동하면은 에너지는 그 다음 이웃한 마루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 현재 내가 매질 입장에서 어디까지 가면은 여기로 에너지가 올까요? 절반밖에 못 갔죠. 딱 여기 내려갔을 때, 그지? 이해됩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와 여기까지 가잖아. 그지? 내려가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겠죠. 올라와야 여기까지 가겠죠. 또 내려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이해됩니까? 시간의 흐름 알겠어요? 저쪽에서 대답을 하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이거 그때 이거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왜 했구나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왼쪽에 플러스 강의 잠깐 보고요. 진검다리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잠깐만 머리 식혔다가 이어갑시다. 자, 매질의 종류 볼게요. 매질의 종류. 일단 파동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플러스 강의 1번. 파동은 물결파라는 파동이 있고 소리라는 파동이 있고 용수철 파동이라는 파동이 있고요. 지진파에 P파와 S파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전파도 파동이 나온다. 파동이다. 걔네들이 이동하는 매질이 뭐냐?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고요. 소리의 매질은 공기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죠. 즉 기체, 액체, 고체를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게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갑니다. 아무것도 여기가 우주야. 진공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욕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아무리 많은 다 들었어요. 전혀 안 들립니다. 그죠? 들리는데?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봐봐. 내가 여기를 진동을 시키더라도 소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매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갈 수가 없죠. 못 가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딱 말하시면 물 뿌리면 안 돼요? 말하면서 물을 뿌린다고. 그럼 그 뿌리고 물 물감을 풀고 가야 돼요. 네. 잘하는 거 아닌데요, 그지?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오, 신기하네. 아니, 호수 같은 거. 그래서 우주인들 이제 우주선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서 우주에 이렇게 떠 있다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수화를 외워가면서 쪽지 글씨 쓰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생각보다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전파. 전파를 어떻게 전파? 통신. 사람이잖아요. 통신. 뭐 그냥 나와. 그 안에서 이렇게 전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 통신. 전화나 통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 전화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파들은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겁니다. 전파는 매질이 없어도 갈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파동이 매질이 있어야지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파동이 매질이 있어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떠 있는 우주인한테 갑니다. 가요. 가서 이 헬멧을 맞대요. 헬멧을 맞댄 다음에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못 들어 이 자식아! 그래서 얘기하면 미안해 안 들렸어 이러는 거죠. 밑에요? 헬멧을 맞대면 내가 지금 헬멧을 쓰고 있다면 이 안에 공기가 차 있겠죠? 이 안에서 소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헬멧 바깥쪽은 진공이니까 소리가 안 갔던 거잖아. 근데 헬멧을 맞대면 헬멧을 타고 소리가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못 들어. 에이씨, 그래서 헬멧을 맞대고 똑바로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겠죠. 미안해, 못 들었어. 안 들렸어. 하고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시고. 신기하다. 그래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지진파라는 것은 지진이니까 지각을, 즉 땅을 타고 진동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빛이나 전파 같은 것들은 매질이 있다 없다?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갈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빛에 대해서 배웠을 때 빛은 어디를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진공이 진공. 다시 말해서 빛은 다른 파동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파동들은 매질이 빽빽해야 잘 가죠. 근데 빛이라는 파동은 아무것도 없어야 빠르게 갑니다. 그렇죠? 근데 매질이 막고 있으면 오히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에서 느려지고 유리에서 더 느려지고 다이아몬드에서 완전 느려지죠. 이해됩니까? 빛이라는 파동과 다른 종류의 파동은 약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심한데요? 실과예요. 머리가 아파요. 진동다리 풀고. 자, 진검다리 하나만, 하나. 세 개만, 세 개만. 1번. 한 곳에서 생긴 물질의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파동이죠. 파동. 두 번째, 파동이 발생하는 것, 파원이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죠.